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테일러급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항급수, 우리 9장 10절 하면서 이항급수 얘기를 했었어요. 이항급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항급수의 수렴 반경, 그리고 수렴 범위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4번이에요. 자, 마이너스 ck가 마이너스 1의 k제곱임을 보이고,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x n제곱임을 보이시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아래다 적읍시다. 왜 안 돼? 자, 정의대로 하면 되겠죠. 네, 정의대로 합시다. 마이너스 1ck라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작아지는 건데, 그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k개를 적어야 돼요. k개. 그럼 여기가 1일 때 1개, 2일 때 2개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까지 가야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분모에는 k 팩토리얼이 적힙니다. 그러면 k 팩토리얼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총 k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뭐 딱히 할 얘기가 없고. 자, 따라서 여러분이 두 번째 이 식도 금방 보일 수 있겠죠? 이항급수 공식에 의하면 여러분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이렇게 붙고요. 마이너스 1cn의 x의 n제곱이다. 이게 이제 이항급수 공식이 되겠는데, 어, 그러면 이제 네, 넣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ck가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시그마 네 이렇게 하면 끝나죠. 괜찮죠? 이항급수로 우리가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을 물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등비급수 합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항급수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수렴하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수렴 구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수렴 구간이 되는데 뭐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수렴 반경이 1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1 플러스 x의 2분의 1제곱의 테일러 급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x의 테일러 급수를 구하는 건데 이걸 실제로 미분해서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미분해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우리 공식 외우고 있으니까 공식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루트 1 플러스 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cn의 x의 n제곱 이렇게 주어지죠. 자, 2분의 1 콤비네이션 n이라는 이 친구는 2분의 1부터 출발해서 분자에 n개가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나씩 작아져가지고 여기에 n개가 적혀 있어야 돼요. n개 맞죠? 그럼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 이렇게 적용될 겁니다. 조금만 더 예쁘게 정의를 해줄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맞죠?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자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란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하는 거. 자, 일단은 1, 3, 2n-3까지 이렇게 곱해지는 거 보이시죠? 1, 3, 2n-3까지. 일단 그 부호부터 할까요? 부호부터 먼저 합시다. 부호. 지금 n개 중에서 마이너스는 총 몇 개 있어요? n-1개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 여기 이게 총 n-1개잖아요. 그죠? 이게 총 n-1개니까. 그리고 2는 총 몇 개 있죠? n개 있어요. 괜찮죠? 2는 총 n개. 그 다음에 분모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자는 1, 3 해가지고 2n-3까지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어느 정도 깔끔한데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n제곱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1, 2, 3 해가지고 2n-2까지 억지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없었던 친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2, 4, 점점점 2n-2 친구가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분자에 곱해줬으니까 분모에도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 분자라는 것이 en-2 팩토리얼로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모도 2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en-2라는 것은 2가 총 n-1개 있고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2의 n제곱 n 팩토리얼 곱하기 2의 n-1제곱 n-1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양변 분자 분모에 2n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죠? 여기가 2의 n제곱 n 팩토리얼이 되니까 결국엔 이제 2의 m제곱 n 팩토리얼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의 2n-1 팩토리 2 팩토리얼 곱하기 2n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이렇게 쓰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얘를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n 팩토리얼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의 n-1제곱 2n-2 팩토리얼 네, 2n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2n을 곱하는 게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2n을 곱하면 이쪽이 n은 0 대입했을 때 이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n이 어, 1부터 2n-3까지 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n이 0일 때는 안 되죠.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n이 1일 때도 사실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로 빼서 하든지 n은 0일 때, n은 1일 때를 여러분 따로 빼서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2n-1 곱하기 2n까지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자 분모에 2n-1 곱하기 2n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2n-2 팩토리얼이 조금 안 예뻐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2n-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 2n-1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고 이쪽에 2n 팩토리얼이 있는 거죠. 그럼 n은 0 대입했을 때 0 팩토리얼을 1로 취급을 하시면 이게 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게 조금 더 이쁩니다. 이쪽을 2n 팩토리얼 나누기 2n 마이너스 이렇게 고쳐주는 게 조금 더 예뻐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n은 0일 때도 실제로 그 식이 성립을 하니까 n이 0이면 2분의 1c 0은 1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nc 0이 일반적으로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c 0도 1로 정의를 합니다. 뭐 물론 0번 곱한다는 게 말이 안 돼가지고 정의를 안 한 상황이긴 한데 그냥 0으로 정의를 해요. 1로 정의를 해요. 0 대입하면 1이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n은 0일 때도 이 친구랑 같아지겠죠. n은 1일 때는 어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n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n은 1일 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1부터 2n-3까지 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n은 1일 때도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2분의 1C는 2분의 1이고 이쪽에 있는 이 친구에다 1을 넣어주시면 n 대신 1을 넣고 있어요. 그럼 2 팩토리얼 나누기 2의 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1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여튼 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은 1일 때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확장을 하면 여러분 식을 이렇게 좀 잘 확장을 하면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같아지도록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게 잘 되는 이유는 이제 감마함수가 잘 여러분 감마함수가 잘 해석적으로 잘 확장이 되기 때문인데 여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n일 때도 이제 같아지니까 n은 2 이상일 때는 뭐 이 등식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n은 2 이상일 때부터 다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좀 잘 정리를 한 거고 이렇게 쓰기 싫으시면 그냥 어디서 멈추셔도 되냐면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멈추셔도 돼요. 대신에 n은 2 이상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n은 1일 때랑 0일 때는 좀 따로 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네 이렇게 일반항을 적진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항을 적진 않고요. 예, 그냥 처음 몇 개 항을 나열했습니다. 나열을 좀 해볼게요, 한번.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이에요, 그죠? 1이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 x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괜찮죠? 여기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1 플러스 x의 a승에 여러분 선형 근사식이 1 플러스 2분의 1x가 되죠. 이거는 예전에 한번 외우라 그랬는데 1 플러스 x의 a승에 선형 근사식은 1 플러스 ax입니다. 실제로 테일러 급수에서도 이 첫 번째 항까지 1차까지 자른 게 1 플러스 ax가 된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거를 외울 순 없겠죠. 이거를 외울 순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일반항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실제 여러분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처음 몇 개 항만 이렇게 적는 게 우리 교재처럼 처음 몇 개 항만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 근데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괜찮죠? 좋아요. 자, 유제 4-1번 보겠습니다. 자, fx는 x 나누기 세제곱근 1 플러스 x의 테일러 급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직접 그 계산하기는 힘들죠. 예, 계산하기는 힘들고 몇 개 항만 앞에 거를 좀 쓰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쳐야겠다. 이걸 일반항을 찾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귀찮죠. 네, 그래서 일반항을 찾진 않고 그냥 처음 몇 개 항만 나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 교재도 그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테일러 급수를 여러분 일반항을 찾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x를 계속 지우고 있는데 왜 지우고 있냐면 여러분 x라고 하면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눠주는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냐면 여러분이 x를 이렇게 x에다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는 그 작업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제곱근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는 1 플러스 x의 3분의 2승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맞죠? 그리고 얘는 이제 1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x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각각의 테일러 곱수의 뭐 4차까지 구한 다음에 아마 제가 수정을 할 거예요. 테일러 곱수 4차 테일러 방식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3차 테일러 방식을 구해라 아마 이렇게 할 텐데 여튼 네 해볼게요. 자, 3차 테일러 방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f 이 1 플러스 x의 3분의 2승이라는 이 친구는 자 처음엔 1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x 나온다. 이건 사실 계산을 안 해봐도 바로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면 선형근사식은 제가 아까 1 플러스 x의 2승이 1 플러스 2x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것까지는 뭐 계산 안 해도 금방 나오죠. 이제 뒤에 x제곱부터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자 3분의 2c 2의 x제곱이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2c 3의 x세제곱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뺄 겁니다. 뭐를요? 이 친구를 뺄 거예요.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1 빼기 3분의 1x 나온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c 2의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c 3의 x세제곱 여기까지 해보자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3분의 2c 2는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2일 지워져가지고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고 맞죠? 그리고 3분의 2c 3은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거를 3, 2, 1로 나눠주는 겁니다. 2 약분되고 이제 81분의 4가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플러스 81분의 4 x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 우리 3분의 2c 마이너스 3분의 1c 2 구해봅시다.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네, 이렇게 하고 2, 1 곱해주면 되니까 4, 2 약분돼가지고 9분의 2 나오네요.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C 3은요 3, 2,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그래서 2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81분의 14네요. 괜찮죠? 그래서 1 빼기 3분의 1x 플러스 9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81분의 14x 이렇게 세제곱 빼주는 겁니다. 자, 없앨 거 없애버리면 결국 x 하나 남고 일단은 마이너스 9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2x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이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4 더하기 14 하시면 18이기 때문에 9분의 2로 약분이 되죠? 9분의 2x의 세제곱 이렇게 쭉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fx는 아크사인 x의 테일러 급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아크사인 x는 어떻게 할까요? 이항급수 단원에서 왜 나왔을까요? 그죠? 미분하면 뭐가 돼요? 루트 1-x 제곱분의 1이 나오잖아요. 이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항급수를 이용해서 테일러 급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f'x는 1-x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여러분이 아까 1-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안 했죠. 여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항급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앞에 몇 개 항만 마찬가지로 적어 볼게요. 1,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이 이제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1 마이너스 2분의 1x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c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c 3의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힐 테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을 집어넣은 것 뿐이죠. 그래서 넣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컨비네이션 2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나누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8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x 제곱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분의 3 x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c 3은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다가 321을 해주는 거죠. 321 해주는 거니까 3, 3 약분돼서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5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 제곱을 넣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16분의 5x의 6제곱 이렇게 쭉 가겠죠.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갈 텐데 이 친구를 여러분이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죠? 네, 적분해주면 fx가 나와요. 적분해주면 fx가 나와요. 그래서 fx는 x 플러스 6분의 1 x의 세제곱 그죠? 40분의 3 x의 5제곱 그 다음에 7 곱하기 16 하면 110인가요? 112분의 5x의 7제곱 이렇게 쭉 갈 텐데 양변 이제 적분상수 c가 원래 있겠죠? 근데 양변에 0을 대입하면 0 나와가지고 적분상수 c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정리된다 하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좋아요. 네, 이제 4-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k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1-k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분의 d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제1종 타원적분이라고 부릅니다. Complete elliptic integral of the first kind. complete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2분의 파이처럼 이렇게 딱 닫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타원적분이란 말이 붙었는데요. 타원적분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타원을 연구하다가 타원의 길이 있죠. 여러분 타원의 길이 뭐 그거 말고도 뭐 램니스케이트와 같은 또 여러 가지 곡선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그 곡선 때 우리가 한번 보게는 될 텐데, 근데 그런 곡선들의 길이 뭐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적분을 이제 할 수 있는가로 이제 그런 걸로 귀결이 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타원의 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분이 안 돼요. 초등함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적분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 이런 적분으로 귀결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곡선들의 적분을 다 이런 형태의 적분을 할 수 있는가로 다 귀결을 하게 된 거고, 이거는 초등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이걸 이렇게 얘의 이제 부정적분이 초등함수가 존재하잖아요. 루트 1 k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여러분이 이거의 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제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complete elliptic integral of the first kind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고 어, 관련돼서 역사가 꽤 깊고요. 역사가 꽤 깊고 그리고 내용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마 재밌게 또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여튼 이걸 이제 제일 좋은 타원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운 테일러 급수를 활용해서 이 정적분 값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겁니다.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항 급수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1-k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 친구를 먼저 우리가 이항급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k제곱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가 대충 해드렸어요 그죠?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k제곱 x제곱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8분의 3 곱하기 k 4제곱 x 4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6분의 5에 k의 6제곱 x 6제곱 이렇게 쭉쭉쭉 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사인 세타를 넣어주시면 이제 피적분 함수가 나오겠죠. 맞나요? 여기다가 x자리에 사인 세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이제 적분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됐고 각 항이 전부 적분 가능하니까 그냥 이제 각각 적분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몇 급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별 적분 가능한지는 사실 몰라요. 그죠? 근데 된다 쳐보죠. 항별 적분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항별 미분도 일반적으로 안 되고 항별 적분도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몇 급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몇 급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지금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일단 된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인 제곱 세타 적분을 할 줄 알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러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지금 적분하고 싶은 거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양변 적분해버리면 k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 자 1을 먼저 적분해볼까요? 1을 적분하시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근데 다 2분의 파이로 묶일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일단 나중에 써보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를 여러분 적분해 줄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적분은 사인 2세타인데 거기다 2분의 파이 넣으면 0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따라서 4분의 파이가 나와요. 괜찮죠? 4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이 k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이 k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사인 4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전개해주면은 이제 좀 귀찮네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게 4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2세타 d세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적분 하나만 하고 이제 1하고 코사인 제곱 2세타만 보시면 되는데 코사인 제곱 2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8분의 3을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16분의 3파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8분의 3 곱하기 16분의 3파이의 k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깔끔한 방법이 뭐냐면 점화식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적분의 계산 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반값공식 계속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끝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점화식을 우리가 채워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점화식을 그때 계산을 해드렸나요?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 코사인 n제곱을 했구나. 여러분 사인 n제곱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도 그 공식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교재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점화식 공식이 어디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다. 점화식 공식이 안 보이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점화식 공식이 있어요. 인테그랄 sin n제곱 ax dx, 그냥 sin n제곱 x로 할까요? 인테그랄 sin n제곱 x dx는 마이너스 n분의 sin n-1제곱 x 코사인 x 플러스 n분의 n-1 인테그랄 sin n-2제곱 x dx다. 이런 이제 점화식 공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 적분의 계산 단원에서 코사인 n제곱 가지고 점화식 공식을 제가 한번 만들어 드렸었는데 사인 n제곱도 뭐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교재 제일 끝에 공식 67번에 있어요. 그 공식을 활용하시면 결국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n제곱 x dx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n이 2 이상의 짝수면 2분의 1, 2분의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 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n이 만약에 홀수면 이건 짝수 n이 3 이상의 홀수면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1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재 157번에 있는 공식이에요. 그냥 여러분 유도하려면 유도할 수 있긴 한데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어차피 구하라고 한 것도 6장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6장만 하시면 되죠 사실. 그래서 뭐 공식을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여튼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도 찾을 수 있다 뭐 그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6창도 뭐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공식 없이 그냥 하시면 2 곱하기 4 곱하기 6에 6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붙어야죠. 2분의 파이까지 붙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식이 나온다라는 거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제 여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건 그냥 양변, 항별 적분해 가지고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항별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이게 공식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항별로 적분 가능한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힌트를 적어 드렸어요. 아래다가 이제 이거는 해석개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해석개론 시간에 함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과 순서를 언제 바꿔 쓸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걸 활용하면 이제 아래 제가 적어드린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튼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친구를 이제 적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친구를 적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테그랄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친구를 이게 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 적분을 이제 각각 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fn 세타가 뭐보다 작거나 이 각각을 이제 처음에 있는 걸 f0 세타, 두 번째 있는 걸 f1 세타, 세 번째 있는 걸 f2 세타, 네 번째 있는 걸 f3 세타 이렇게 이제 놓는 거죠. fn 세타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사인 제곱 세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2분의 1 콤비네이션 n의 x의 x도 아니고 그냥 k의 그죠? k의 2n승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이쪽에 있는 이 2분의 1이라는 친구, 8분의 3이라는 친구, 16분의 5라는 친구가 다 이항 계수였어요. 2분의 1c n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절대값을 붙여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절대값 fn 세타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뭘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급수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cn의 k의 2n승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이 절대값이 수렴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 항을 적분해도 각 항별로 적분해도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적어드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0부터 2분 절대값 2분의 1 컨비네이션 n의 k의 2n승 이게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컨비네이션 n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컨비네이션 x의 2n승이란 친구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그리고 절대값 x보다 클 때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이 수렴 반경이라 얘기했잖아요. 수렴 반경보다 작은 친구들은 어떻다 했어요? 절대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xn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우리가 절대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absolutely converge 한다. 우리가 수렴 반경 내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 수렴하는 거 맞잖아요. 맞죠? 1이 우리 수렴 반경이니까 1보다 작은 절대값을 가진 친구들은 절대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값 k제곱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절대값 k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네, 수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k는 사실 절대값 1보다 작아요. 그 말을 써줬어야 되는데. 네. 괜찮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항별 적분 순서를 바꿔야 되는 그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몰라도 큰 상관없어요. 어차피 해석개론 시간에 할 거라서 해석개론 시간에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이항급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원래 적분이 안 되던 친구들도 이렇게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물론 이제 항별 적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여부가 약간 중요하긴 하지만 여튼 가능하다. 사인 6제곱, 사인 제곱, 사인 4제곱 이렇게 어차피 3개 항만 제가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공식 없이도 할 수 있긴 한데, 만약 공식을 이제 일반적인 걸 하고 싶으시면 사인 2n제곱 세타에 대한 어떤 점화식을 세우시고, 사인 n제곱 세타에 대한 점화식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재 연습 문제 있어서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항 급수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들 이제 할 건데, 여러분이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극한도 좀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원래 적분이 안 되던 친구들도 적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오일러 항등식을 이제 어떻게 정당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복소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배우는 개념은 없고요. 여기서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새로 배우는 개념은 없고 그냥 배운 걸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ln x의 값을 x는 1에서의 ln x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ln x라는 친구가 여러분 x는 1을 중심으로 해서 테일러 급수를 여러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ln x를 물론 여러분이 계속 미분해가지고 1 대입해서 공식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테일러 급수를 미분해서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요. ln 1 플러스 x는 뭐다? 그렇죠.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3분의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주어진다. 맞나요? 플러스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맞죠?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x 대신 x-1을 넣게 되면 그럼 x는 1에서의 테일러 곱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계산할 필요 없이 외운 공식들을 활용해서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n x는 x-1 마이너스 2분의 1의 x-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1의 세제곱,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 등식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성립해요. 사실은 x가 1일 때도 성립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절대값 x-1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겠죠. 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절대값 x-1이 1보다 작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자, 양변을 x-1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수 있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각각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어려운 성질이 아니고 양변의 상수를 곱하는 거니까 x가 1이 아닐 때 여러분 급수랑 상수항을 곱하는 액션은 바꿀 수 있죠. k 곱하기 시그마 a는 시그마 an이 성립하니까 바꿔줄 수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1 x-1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점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괜찮죠? 마이너스긴 하겠죠 뒤에가. 여튼 이렇게 쭉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급수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죠. 괜찮나요? 자, 근데 이 급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절대값 x-1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수렴하는 급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죠. 항별 미분 정리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1대입해서 함수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나올 테니까 정답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끝이고요. 별거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lnx에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여러분 적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x-1 마이너스 2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쭉 갈 텐데 어차피 x-1을 이렇게 지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0 돼버리니까 결국 남는 건 1이다. 이렇게 바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유제 5-1번 볼게요. 자, 비슷하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sin x 마이너스 탄젠트 x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물론 로피탈 정리를 쓰든 아니면은 탄젠트 x를 코사인 x분의 sin x라고 고쳐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들을 쓰든 다 똑같이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해보자고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sin x라는 친구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3팩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쭉 간다. 이거 사실 알고 있죠. 자, 마찬가지 탄젠트 x라는 친구는 알고 있나요? 제가 한번 유도한 적 있습니다. 탄젠트 x는 x-3분의 1 x 세제곱 해가지고 쭉 간다. 이거는 제가 예제 여기서 안 하고 그 몇 급수 단원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몇 급수. 자, 문제 번호를 확인해 볼게요. 13 몇 급수에 문제 1번에서 해드렸습니다. 문제 1의 4번.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했었죠. 그러니까 사인 x는 코사인 x 곱하기 탄젠트 x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x-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은 1-2분의 1 x제곱 플러스 점점점 탄젠트 x. 그러니까 탄젠트 x가 어떻게 나오긴 나올 텐데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3x 세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성립하도록 이걸 곱했을 때 같아지도록 a0, a1, a2, a3를 찾았어야 된다.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0, a2는 탄젠트 x가 기함수라서 이제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습 문제로 제가 풀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14단원 연습 문제 6번에서 제가 풀어드리긴 할 겁니다. 여튼 A1, A0, A2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A1을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는데 1차항을 비교를 해주시면 A1이 1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3차항을 비교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1 플러스 A3가 성립해야 돼서 A3 6분의 1이네요. 맞나?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A1 플러스 A3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죠. 그러면 6분의 1이 맞는 것 같은데요? 탄젠트 x의 제가 그때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3분의 1이 맞는데? 플러스 여기 3팩이죠. 죄송합니다. 6분의 1이에요. 죄송해요. 무조건 이게 3분의 1이었는데 갑자기 6분의 1이 나서 당황했어요. 여튼 이거 넘기시면 이제 3분의 1이니까 A3는 3분의 1이죠. 플러스 3분의 1이 나와서 탄젠트 x는 x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해가지고 쭉 가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래서 여튼 그때 해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해가지고 쭉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xx는 지워지고 x 세제곱의 개수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결론은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실제로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원래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제 sin x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sin x니까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x분의 sin x는 1로 가고 x제곱분의 x제곱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코사인 x 마이너스 1 나누기 x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여튼 테일러 흡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테일러 흡수가 로피탈 정리보다 편하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연습 문제에서는 없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보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괜찮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sin x분의 x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고요. sin x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1 x 세제곱 그죠? 이렇게 쭉 갈 것이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x 플러스 3 팩토리얼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쭉 가겠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갈 텐데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 다항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했을 때 최저차항을 비교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x에다 나머지 0 대입하면 싹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끌어내 보시면 자 지금 분자는 제일 작은 차수의 항이 3분의 1 x 세제곱 해가지고 쭉 갈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제 x제곱부터 출발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변의 x제곱을 나눠주시면 0 아니니까 나눠주시면 이게 1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분의 3 팩토리얼 분의 1x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에다 0 넣으면 0 된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이 나누기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몇 급수 3 팩토리얼 분의 1x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는 1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네모를 만족하도록 그 네모를 만족하는 몇 급수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몇 급수가 a0 플러스 a1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생길 텐데 우리는 a0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이 친구를 a0 플러스 a1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a0 값이 궁금한 거라고요. 따라서 a0는 어떻게 나와요? 상수항 비교해서 나오는 거니까 양변에 0 대입하면 a0가 나오죠. 그래서 0은 1 곱하기 a0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a0는 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긴 한데 여튼 뭐 그냥 이 자체에서 0 대입한다 하셔도 똑같은 정답이 나오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고치지 말고 급수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0 대입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건 누가 봐도 2x제곱의 선형근사식을 뺀 거죠. 그러면은 테일러 급수를 사실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형태예요. 그죠? 2x제곱이라는 게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어쩌고 저쩌고 생기는 거니까 1 플러스 x를 빼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 팩토리얼 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누기 x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x제곱 약분해 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 팩토리얼 분의 1에 어쩌고 저쩌고 여긴 다 x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x 대신에 0 대입하면 2분의 1이다.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자, 4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ln 1 플러스 x제곱 이것도 바로 해보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피탈 정리를 물론 이용할 수도 있지만요. 테일러 곱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요. 코사인 x를 여러분 1-2분의 1 x제곱 2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플러스 4팩토리얼 분의 1 x 되지 이렇게 쭉 가죠. 그 다음에 ln1 플러스 x제곱은 ln1 플러스 x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x-2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x세제곱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 x제곱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4제곱 플러스 3분의 x 6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하고 1하고는 없어지고 결국 남는 최저차항은 이 x제곱이 최저차항이잖아요. 그래서 약분해주고 0 대입하면은 2분의 1분의 1이 될 테니까 이제 2가 된다.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극한을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제 5-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좀 테일러 곱수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sin ax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x가 수렴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죠. 자, 마찬가지 우리 테일러 곱수를 적용을 할 텐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자 테일러 곱수를 활용을 해서 그냥 넣어주면 되죠. ax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길 거고, sin x는요 x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의 x 세제곱 해가지고 어떻게 생길 거고 빼기 x를 해주는 겁니다. 자, 최저차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a 마이너스 2x 이게 최저차항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치면 이게 어떻게 돼요? 0, 이게 x 제곱분의 1 형태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x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x 세제곱 이런 친구들이니까 무한대로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a가 2일 때만 수렴을 할 거고, 그때 수렴 극한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때 극한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함으로써 최저차항을 비교를 해주시면 6분의 8 마이너스 6분의 8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7로 수렴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조금만 더 자세히 왜 a가 2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a-2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x 세제곱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할지를 보는 건데, 맞죠?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몇 급수잖아요. 몇 급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분 가능하고, 이걸 수렴하니까 이 값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값은 존재하니까, 심지어 sin x, sin ax라는 이 친구가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몇 급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0이 아닌 값으로 나눠준 거니까 괜찮죠? 이 몇 급수는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몇 급수는요 미분 가능한 급수가 되고, 여기를 포함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몇 급수가 아니에요. x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몇 급수는 항상 이제 다항식으로만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까지 포함해서 몇 급수가 될 수는 없고, 이제 오른쪽만 몇 급수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 수렴하는 몇 급수고, 따라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 대입하면 우리가 수렴, 그러니까 여튼 연속이니까 여튼 극한값이 존재해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a가 2가 아니라면.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여튼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발산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랑 더하면 발산하죠. 따라서 a가 2가 아니면 발산하고 a가 2일 때만 수렴을 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깔끔하게 풀리죠. a가 2일 때만 수렴을 하게 된다. 이거를 제일 깔끔하게 설명하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뭐 로피탈 정리를 쓰겠다 하시면 쓰실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좀 과정을 좀 여러 번 거쳐야 돼요. 이게 제일 깔끔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극한 구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활용이죠. 마지막 활용으로 우리 오일러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연습 문제 풀면서 혹은 뭐 쌍곡함수 설명해 드리면서 이 관계식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 정당화를 이제 테일러 곱수하면서 한다고 했었어요. 이제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성립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EX제곱이라는 이 친구가, 여러분 이제 테일러 곱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의 xn제곱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안 와닿으니까 왜 또 안 써져? 이렇게 하면 안 와닿으니까 좀 전개를 해볼게요.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5제곱 이렇게 쭉 가는 친구가 바로 이 x제곱이에요. 맞죠? 이거는 x가 실수일 때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이게 복소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사실 정의에 가까워요. 복소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도록, 복소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수 2의 z제곱이라는 이 복소수, 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함수를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예요, 정의. 알겠죠? 이렇게 2의 z제곱을 z가 복소수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급수로 정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물론 여러분이 복소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실제로 복소수일 때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이 급수가 과연 수렴할지
실수일 땐 수렴한다는 거 아는데, 그죠? 복소수에 대해서도 수렴할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가 잘 정의된 건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냥 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실제로 된다고 쳐보자고요. 이게 수렴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복소수 z에 대해서 2의 z제곱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이 2x제곱이라는 이 함수도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튼 이게 된다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소수 z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z에다가 ix를 넣어보는 거죠. 이 ix제곱을 넣어봅시다. x는 실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ix제곱은 1 플러스 i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ix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쵸?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i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의 ix의 5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묶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실수분은 1-2 팩토리얼 분의 1의 x제곱, 그죠?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분은 x-3 팩토리얼 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 x의 5제곱이 됩니다. 뭔가 보이죠? 아까 제가 외우라고 한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 x라 그랬고, 그죠? 이거는 x가 실수일 때 같아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사인 x라 그랬잖아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이 복소수 z에 대해서 2의 z제곱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2의 ix제곱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2의 ix제곱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정당화를 한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정의를 이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 복소수 급수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정의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로 아마 할 거예요. 그냥 이걸로 정의를 저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소 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2의 ix 제곱이라는 것을 그냥 정의를 제가 이걸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의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복소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다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괜찮으신가요? 2의 ix 제곱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의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 이제 일반적인 복소수 z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복소수 z에 대해서 2의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이렇게 표현 가능하니까 a, b는 실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정의를 하려면 이게 2의 a 플러스 bi 제곱이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bi 제곱 이 성립을 해야 될 테니까, 지수법칙이 만약 성립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2의 a 제곱 코사인 b 플러스 2의 a 제곱 사인 b i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일반적으로 a의 z제곱, a는 양수에 대해서 a의 z제곱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수법칙이 만약 성립을 한다면 이게 2의 z ln a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정의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z ln a 제곱은 a의 z 제곱. 그러니까 얘를 이 a의 z 제곱을 2의 네모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이 네모는 ln a의 z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복소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상하진 않죠. a의 z 제곱을 2의 z ln a 제곱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실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lna는 실수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그러니까 lna는 실수니까 zlna는 이제 복소수예요. 실수든 복소수 중요하진 않은데 여튼 a가 양수니까 lna는 잘 정의되고 zlna는 복소수니까 이제 위의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굳이 써드리면 쓰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이 밑은 양수고 지수는 복소수가 되도록 우리가 복소수를 확장할 수 있어요. 복소수로 지수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밑 조건 이렇게 지수 이렇게 있었으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 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근데 지수가 정수가 되면서 밑 조건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고 유리수랑 실수가 되면서 밑 조건이 양수해야 된다가 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할 때도 밑 조건이 양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밑 조건이 강화되진 않고 그냥 임의의 양수 A에 대해서 복소수 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예제 6번 계산을 몇 개 해볼게요. 자, 2의 마이너스 i 파이 제곱 이건 뭐예요? 그죠? 이게 2의 i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의 i 곱하기 4분의 파이 제곱 자,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3번 볼게요. 2에 1 마이너스 i 2분의 파이 제곱 이걸 해봐라 그랬는데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2에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i 2분의 파이 제곱으로 정의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정의가 되는 거죠. 괜찮죠? 아예 정의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값은 0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네, 발견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한 가지만 우리 리마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유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2의 a 플러스 bi 제곱이라는 이 친구를 여러분 2의 a 플러스 bi 제곱이란 이 친구를 여러분 2의 a 제곱 코사인 bi 코사인 b 플러스 i 사인 b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이거를 여기 세타로 한번 적어볼게요. 왜냐하면 코사인에 이렇게 세타가 있는 게 좀 보기가 좋으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러분 복소평면이란 게 있어요. 복소평면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우리가 1 플러스 i라는 이 친구 있죠. 1 플러스 i라는 친구를 여러분 복소 평면상에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수직선상엔 못 찍잖아요. 1 플러스 i라는 친구를 수직선상에 못 찍는데 우리가 여기를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i라는 친구를 평면이 어떻게 찍냐면 실수 부분이 1이니까 1 이렇게 약간 가로축에 1을 찍고요. 허수 부분이 1이니까 허수축에 1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1,1에 대응되는 이 점이 1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비슷하게 여러분 약간 2,1에 대응되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2 플러스 i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으면 이 평면을 우리가 복소평면이라 합니다. 복소수를 나타내는 평면이라 해서 복소평면이라 그래요. 우리 교육과정에 아주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도 여러분 찍어볼까요? 이 친구. 이 친구를 찍어볼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하면 그러니까 x 좌표가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x 좌표가 2의 a 제곱 코사인 세타고 y 좌표가 2의 a 제곱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x, y라는 점을 여기다가 딱 찍으면 그죠? 여러분이 이 길이가 뭐가 될까요? 이 길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하면 길이가 나오죠. 얼마가 돼요? 2의 a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2의 a제곱이고 그리고 r분 x를 계산해보면 이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r분 x를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타고 r분의 y를 계산해보면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각도가 세타가 된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아하, 그래서 여기 찍히는 이 점이 바로 2의 a 플러스 i 세타 제곱이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허수 부분이 뭘 의미하냐? 허수 부분이 뭘 의미하냐? 복소 평면에서 x축과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각도가 마이너스 파이잖아요.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가 마이너스 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이 방향이 아니죠.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 그죠? 이 방향으로 파이만큼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파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찍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복소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정리를 할 일이 복소 해석학에서 아마 제가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사실 앞에 복소 해석학 앞부분은 뭐 지금 들어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여튼 복소 해석학 시간에 조금 더 이 복소 평면과 관련된 또 곱셈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관련된 좀 알아야 되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은 뭐냐면 복소 지수의 정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뭘 이용해서 그쵸? 테일러 급수에 의하면 우리가 복소 지수로 이렇게 지수 함수를 2의 z제곱 이렇게 우리 확장을 하면 2의 ix제곱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여야 된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걸 정의로 택하기는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정의로 택한다 이거죠. 좋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 이렇게 우리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 복소 지수에 대해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유리수로 넘어갔을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정수로 넘어갔을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우리 다 확인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장을 할 때마다 다 확인을 했어요. 실수는 여러분 엄밀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증명을 못했지만 그냥 알려져 있다고 넘어갔지만 이때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소수로 넘어갈 때도 우리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유제 6-2번에서 확인을 할 거고 여튼 관련된 성질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테일러 급수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